지독한 호기심으로 늘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시는 여러분,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엄청 비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스테이크를 썰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프리미엄 삼겹살 가격표를 볼 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생각 말씀이시죠? 아, 이건 뭐 소나 돼지의 혈통이 워낙 좋고 품종이 뛰어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비싸겠지 하고요. 되게 직관적인 공식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인과관계거든요. 좋은 원유비 곧 좋은 가격을 만든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다룰 자료가 보여주는 공급망의 실제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품종이나 혈통이라는 건 최종 가격표를 결정하는 수많은 변수 중에서 어쩌면 가장 덜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와, 가장 덜 중요하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표면적인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시는 당신을 위해 오늘 아주 흥미로운 지식의 교차로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순히 고기 맛있게 굽는 법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축산물 유통의 이면을 식육화학 그리고 제모학 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렌즈로 교차 분석한 전문 텍스트거든요. 식욕과학과 제모학의 만남이라 주제만 들어도 흥미롭죠? 네, 도축장을 나서는 고기가 겪는 온도,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고기를 감싸는 단 1mm의 포장 비닐이 어떻게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게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숨겨진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해부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 자료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도축된 붉은 고기가 겪는 아주 단순한 생화학적 운명이 유통업자의 치열한 재무적 결단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유통의 무대 뒤편에서 과학이랑 자본이 팽팽하게 얽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경이로운 디테일을 하나씩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도축장을 막 빠져나온 고기 앞편은 극단적인 두 갈래길이 놓입니다. 영상의 온도에서 숨가쁘게 달려야 하는 냉장, 아니면 영화의 암흑 속에서 꼰똥 얼어붙는 냉동. 네, 냉장과 냉동의 딜레마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 프리미엄 고기, 예를 들어 순종 버크셔 K 돼지고기 같은 걸 산다고 하면 무조건 얼리지 않은 냉장육을 떠올리거든요.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렇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렸을 때 마이야르 반응도 완벽하게 일어나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미식 경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냉장이 최고 아닌가요? 소비자 반응으로 보면 당연히 냉장이 최고죠. 냉장육은 도축 직후에 생명력이 어느 정도 보존된 상태니까요.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지불의사, 즉 더 높은 돈을 내고서라도 사겠다는 마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돈을 더 내서라도 맛있는 걸 먹고 싶으니까요. 유통업자 입장에서도 가장 높은 단가를 매길 수 있는 매력적인 수익 모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프리미엄 뒤에는 아주 끔찍한 재무적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시한폭탄이요. 아, 유통기한 말씀하시는 거군요. 고기가 썩어가는 시간? 정확히 표현하자면 영업이익이 썩어가는 시간이죠. 와, 영업이익이 썩어간다. 표현이 살벌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냉장이라는 건 미생물 증식을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 그 속도를 지연시킬 뿐이거든요. 보통 진공포장된 냉장육의 법적 유통기한이 45일이라고는 하지만 매대에서 죗값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아, 그래서 마트 마감 시간쯤 가면 고기에 빨간색 할인 스티커가 막 붙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크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할인 스티커가 붙는 순간 이미 예정된 마진이 깎여 나가는 거고요. 아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할인해서라도 팔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국 팔리지 못하고 폐기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기업의 손익계산서에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가해집니다. 고깃값만 날리는 게 아니니까요. 네, 원가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운송하고 보관했던 물류비며 인건비까지 모조리 소각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냉장 유통은 완벽한 수요 예측 없이는 순식간에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형적인 고수익 고위험 모델입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유통업자들이 냉동이라는 선택지를 고르는지요?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아니, 영하 18도 아래로 확 얼려버리면 유통기한이 1년, 2년으로 쫙 늘어나잖아요. 시간의 압박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도피처 같은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완벽한 도피처죠. 유통기한이 늘어나니까 재고 관리가 엄청 편해지고 재무적 리스크도 사라진 것처럼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냉동 고문을 닫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끔찍한 물리적인 파괴가 시작됩니다. 물리적인 파괴요? 그냥 꽝꽝 얼어 있는 거잖아요. 뭐가 파괴된다는 거죠? 혹시 유리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냉동실에 깜빡 잊고 놔둔 적 있으신가요? 아, 당연히 있죠.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유리병이 척 하고 깨져버리잖아요. 나중에 치우느라 고생 엄청 했어요. 바로 그 유리병이 깨지는 현상이 고기 내부의 수많은 세포막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 세포막이 깨진다고요? 네. 고기 내부의 수분이 서서히 얼어붙으면서 날카롭고 거대한 얼음 결정을 형성하거든요. 이 결정들이 고기의 세포막을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겁니다. 와, 얼어 있을 때는 그게 상처인지 뭔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소비자가 요리하려고 고기를 해동하는 순간 끔찍한 재무적 재앙이 그 형태를 드러냅니다. 아, 해동할 때 핏물이 엄청나게 흘러나오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게 그냥 얼음물이 빠지는 건 줄 알았어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찢어진 세포막 사이로 고기의 감칠맛 성분과 수분이 통째로 새어나오는 겁니다. 식육과학에서는 그걸 드립 로스라고 부릅니다. 드립 로스요? 네, 미각적으로 보면 고기가 고무줄처럼 퍽퍽해지는 원인이 되죠. 그런데 기업의 회계장부상에서 보면 이건 곧 자산의 증발을 의미합니다. 자산이 증발한다고요. 예를 들어 식당 사장님이 10kg짜리 냉동 삼겹살 박스를 싸게 샀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해동하고 핏물이 1kg 빠져나가면 실제로 요리에 쓸 수 있는 고기는 9kg이 되어버리죠. 헉! 10%의 중량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1kg당 실질 매입 원가가 폭등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고기가 퍽퍽해졌으니 손님도 떨어져 나갈 테고요. 유통과 보관의 편의를 얻으려다 식욕 본연의 가치를 제물로 바쳐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이 있어요. 맛도 떨어지고 원가도 상승하고 자산도 증발한다면 식당 사장님들이나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무조건 냉장을 고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듣다 보니까 냉동은 절대 쓰면 안 되는 완전 악당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B2C 소비자, 즉 일반 가정집의 관점으로만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B2B 외식 시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흥미로운 조리공학의 룰이 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식당의 특정 메뉴가 원육의 온도를 강제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메뉴가 온도를 강제한다고요? 신기하네요.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말레이시아식 크리스피 로스트 포크인 시우육 아시나요? 아, 시우육. 겉껍질이 진짜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돼지고기 요리 맞죠? 식감이 진짜 예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껍질의 바삭함을 구현하려면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가혹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껍질을 뾰족한 반응으로 무수히 찌르는 펀칭 작업을 거쳐야 하거든요. 껍질 바늘로 막 찌른다고요? 네, 이때 고기가 이 펀칭을 버텨내고 내부의 수분을 꽉 잡아두려면 세포막이 온전해야 합니다. 아, 보수력이 필요하니까요. 잠깐, 만약 유통업자가 원가를 낮추겠다고 아까 말한 세포막이 다 찢어진 냉동 삼겹살을 납품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상해보세요. 해동된 껍질은 이미 조직이 파괴되어 흐물흐물합니다. 펀칭 작업을 견디지 못하고 다 찢어지죠. 게다가 오븐에 넣으면 찢어진 세포 사이로 수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껍질을 바삭하게 굽기는커녕 눅눅하게 쪄버리게 됩니다. 아, 쪄지면 바삭함이 완전 사라지잖아요. 네, 영원히 시우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반드시 무조건 냉장육이어야만 합니다. 와, 온도라는 게 단순히 고기의 신선도 문제가 아니었군요. 식당 주방의 물리적 조리 과정이랑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였어요. 정확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냉동만을 요구하는 메뉴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태국식 바비큐인 묵겠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묵 같다요. 네, 불판 위에 고기를 아주 얇게 썰어 올리는데 그 두께가 정확히 2에서 3mm의 균일한 롤 형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상상이 가네요. 그 엄청 얇은 두께를 그 흐물흐물한 냉장육으로 슬라이스 기계에 막 밀어 넣으면 고기가 다 찢어지고 떡처럼 뭉개져 버리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묵가타 시장에서 냉동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타협책이나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 밀리미터의 얇고 균일한 식감이라는 형태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기를 벽돌처럼 단단하게 굳혀야만 하는 필수적인 조리공학적 스펙인 거죠. 온도의 딜레마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냉장육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냉장육이요. 아까 냉장육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대신에 부패라는 생물학적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마트나 유통업체들은 이 시간의 압박을 대체 어떻게 견뎌냅니까? 저 마트 알바할 때 보면 매일 유통기한표 확인하면서 오래된 것부터 앞으로 쫙 빼놓는 선입선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던데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판다. 유통과 재고 관리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원칙이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니까 겉보기엔 아주 합리적이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입선출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맹점이요? 아니, 오래된 것부터 빨리 팔아서 폐기를 막는 건데 뭐가 문제죠? 45일 유통기한에 진공 포장육이 있다고 쳐볼까요? 창고에 30일 동안 박혀있던 고기를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오늘 꺼내 팔았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먹고 배가 아프지도 않겠죠. 네, 유통기한 안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기의 색깔은 이미 칙칙하게 변조되었고요. 진공팩을 뜯었을 때 약간의 불쾌한 냄새, 즉 이취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색도 변하고 냄새도 난다고요? 그걸 죗값 주고 산 소비자는 집에서 고기를 굽다가 엄청 실망하겠네요. 이 브랜드 고기는 질이 진짜 별로네 이러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유통업자는 기한 내에 팔아서 폐기를 면했다고 안도하면서 손익계산서를 방어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브랜드를 향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깎아먹은 겁니다. 완전 소탐대실이네요. 재무적으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 생애가치, 즉 LTV 스코어를 통째로 증발시킨 거죠. 그 고객은 두 번 다시 그 고기를 사지 않을 테니까요. 유통기한 표라는 모래시계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초조해야 하는 건 결국 엄청 수동적인 방어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업계의 진정한 고수들은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들은 유통기한을 수동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육을 매입하기도 전부터 고기가 빠져나갈 출구를 완벽하게 뚫어놓는 회전 설계라는 개념에 극도로 집착하죠. 회전 설계요? 그게 뭐죠? 그냥 들어온 고기를 엄청 빨리 파는 영업력 같은 건가요? 단순히 영업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물학적 스케줄에 시장의 수요를 강제로 동기화시키는 압도적인 기획력이죠. 생물학적 스케줄에 수요를 동기화시킨다? 네,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한 부위가 쏟아져 나오는 연산품의 특성을 가집니다. 나오잖아요. 하수들은 이 부위들을 일단 냉장창고에 다 쑤셔넣고 이걸 언제 다 팔지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매입 전에 이미 전체 출구 지도를 완성해둡니다. 출구 지도요? 아,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조리공학 사례들이 여기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눈치가 아주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도축장을 나온 삼겹살은 오븐에 굽는 시옥 프랜차이즈로 즉시 직행합니다. 그리고 얇게 썰기 좋은 부위는 급속 냉동시켜서 묵갔다 매장으로 바로 쏴주고요. 와, 딱딱 떨어지네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찾아서 창고에 남기 십상인 부위들 있잖아요. 껍질 두껍고 질긴 족발 부위 같은 거? 그런 건 어떡하죠? 그걸 억지로 일반 소매용으로 마트에서 팔려다 악성 재고를 만드는 대신에 고수들은 장시간 향신료에 푹 삶아내는 요리를 찾습니다. 질긴 부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태국식 족발덮밥 카오카무, 외식 채널과 사전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도축되자마자 대량으로 그쪽에 직납해버리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고기가 창고에 머물 새도 없이 자신의 물리적 특성에 딱 맞는 각자의 무대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재고가 창고에 머무르는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재고 체류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창고에 묶여있을 거대한 운전 자본이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고기가 썩을까봐 조마조마할 구조도 없고 보관 비용이나 전기세도 안 들죠. 돈이 막 도는 거네요. 네, 묶인 돈이 풀려나니 회사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 콸콸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전 설계가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지배하는 궁극의 메커니즘입니다. 진짜 압도적인 통제력이네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결국 무조건 빨리 내보내는 게 최고로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유통업자에게 시간이라는 건 무조건 빨리 해치워야 하는 영원한 적인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역행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적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부가가치로 치환되는 기적이 발생하죠. 기적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로 빙온 숙성 기술을 통해서요. 빙온 숙성이요. 아, 영하로 내려갔는데 고기가 얼지 않는 그 신기한 온도 대형 말씀하시는 거죠.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사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는데 왜 고기가 안 오는 건가요? 아까 냉동실 유리병 깨지듯이 얼음 결정이 생겨서 세포가 찢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기 내부에는 순수한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무기질과 아미노산이 녹아 있거든요.
이 성분들 때문에 물이 어는 점이 0도보다 살짝 낮아지는 빙점 강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바닷물이 잘 안 오는 거랑 비슷한 원리군요. 맞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한기 온도의 원육을 가두면 얼지 않았으니까 세포막을 찢는 거대한 얼음 결정도 생기지 않고요. 극저온이라 부패균의 활동도 거의 완벽하게 정지됩니다. 얼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그럼 그냥 냉장고보다 조금 더 오래 보관하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진짜 경이로운 일은 고기세포 내부에서 벌어집니다. 비록 생명체는 도축되었지만 근육세포 내의 효소들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죽었는데 효소가 살아있다고요? 네, 얼기 일보 직전의 극한 환경에 처하면 이 효소들이 고기 더 얼어 죽지 않도록 자가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스스로 단백질 조직을 분해해서 세포의 어는 점을 더 낮추는 부동액 역할을 하려고 하죠. 와, 죽은 고기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 발버둥을 치는 거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생존 본능이 우리 입맛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이 바로 아미노산. 그 중에서도 극강의 감칠맛을 내는 글루타민산이기 때문입니다. 와, 세상에. 창고 안에서 고기 스스로 마법의 조미료를 막 뿜어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통기한표만 쳐다보는 하수에게 20일 묵은 고기는 당장 버려야 할 골칫거리, 악성 재고겠죠. 하지만 온도를 미세하게 통제하는 고수에게 이 20일은 평범한 고기를 파인다이닝급으로 격상시키는 부가가치 연성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순종 버크셔키 같은 프리미엄 고기가 이 빙온 숙성 시간까지 거치면 소비자의 지불 의사가 완전히 폭발해버리겠어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전 설계란 단순히 고기를 빨리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내가 원하는 가치의 궤도 위에 올려놓는 치밀한 기획력인 거죠. 이 빙운 숙성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통업자들이 시간이라는 괴물을 길들여서 황금을 낳는 거위로 만든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자본과 과학의 앙상블이 트럭 화물칸에서 단 한순간에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온도를 완벽하게 맞췄고 부가가치를 폭발시키는 회전 설계도 다 끝났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극강의 감칠맛을 끌어올려도 마지막에 고기를 감싸는 단 1mm의 포장이 뚫리면 이 모든 계획은 모조리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살펴볼 최후의 방어선, 포장 기술의 명암입니다. 아, 포장. 하긴 고기가 창고에서 식탁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니까요. 과거엔 포장이라는 게 고기를 감싸는 귀찮은 비용이 불과했지만 지금은 손익계산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침묵의 방어막입니다. 그럼 가장 흔한 포장부터 보죠. 우리 동네 마트 가면 제일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하얀 스티로폼 트레이 위에 고기 얹어놓고 투명하고 얇은 랩으로 둘둘 감싼 거요. 저는 그걸 랩 뚫고 공기가 좀 통하니까 고기 색깔이 새빨갛게 확 피어나서 엄청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볼 때마다 무조건 카트에 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블루밍 현상이죠. 블루밍이요? 네, 산소와 고기의 미오글로빈이 만나서 붉게 피어나는 시각적 유혹입니다. 단기적인 매출을 일으키기엔 최고죠. 하지만 그 찰나의 붉은 아름다움은 치명적인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저주요? 공기가 통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신선해 보이는데. 산소는 붉은색을 주지만 동시에 고기의 지방을 아주 빠르게 산패시키고 부패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원흉이거든요. 레포장육은 2, 3일만 지나면 붉은색이 우중충한 갈색으로 변해버리죠. 아, 그래서 며칠 지나면 색이 안 예뻐지는군요. 결국 마트 직원은 반값 할인 스티커를 찾게 됩니다. 게다가 랩은 고기를 물리적으로 꽉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력이 끌어당기는 대로 아까 말한 핏물, 즉 드립이 가 빠져나와서 트레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게 됩니다. 아, 돈 주고 산 내 고기의 중량과 감칠맛이 그 바닥에 깔린 패드에 다 버려지고 있었던 거네요. 진짜 아깝다. 그럼 차라리 공기를 아예 쪽 빼버리는 진공 포장이 정답이겠네요. 효율의 끝판왕이잖아요. 진공 포장 좋은 점이 참 많죠. 산소를 아예 차단하니까 썩지도 않아서 유통기한이 60일까지 확 늘어나고요. 부피도 쫙 줄어드니까 트럭 하나에 고기를 꽉꽉 채워넣을 수 있잖아요. 물류비 절감엔 최고 아닌가요? 아까 언급한 카오카무, 그 태국식 족발덮밥용 고기를 대량으로 끓이는 B2B 센트럴 키친에는 정말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고기를 사는 B2C 소비자에게 진공 포장을 내놓으면 아주 치명적인 클레임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 잠깐만요. 저 알 것 같아요. 진공팩에 든 고기 색깔, 그거 완전 시커먼 보라색이잖아요.
게다가 팩 안에 핏물이 고여 있는 걸 보면 고기 과학을 모르는 소비자는 당장 화를 내겠네요. 맞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썩은 고기를 나한테 팔았다며 당장 환불을 요구하겠죠. 어휴, 마트 입장에서는 진짜 곤란하겠네요. 그래서 물류 효율과 소비자 클레임 사이에서 머리를 쥐어뜯던 유통업계가 타협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가스 치환 포장, 맵 기술입니다. 맵 기술이요? 가스를 채운다는 건가요? 네, 팩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스를 특정 비율로 채워 넣고 밀봉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거 마트에서 자주 봐요.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포장. 그럼 가스를 채웠으니까 고기 형태도 짓눌리지 않고 산소 덕분에 색깔도 예쁜 붉은색으로 유지되니까 완벽한 거 아닌가요? 아까 그 묵가따용으로 얇게 썰어놓은 롤 형태의 고기도 가스 쿠션 덕분에 안 부서지게 보호해주겠네요. 기능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추론입니다. 하지만 재무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고 하셨죠? 네, 엄청 빵빵하잖아요. 그 가득 찬 가스 때문에 포장의 부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트럭에 실어보면 화물칸의 절반 이상을 고기가 아니라 빈 공기로 채우게 되는 셈이죠. 헉! 운송 적재 효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네요. 트럭을 2배로 굴려야 하니까 물류비가 완전히 폭발하겠어요. 맞습니다. 그 폭발한 물류비는 고스란히 고깃값에 얹어져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고농도의 산소를 팩 안에 오랫동안 가둬두다 보니까 겉보기엔 예쁜 붉은색이어도 막상 집에서 프라이팬에 굽는 순간 지방이 산패배어서 쩐내가 나는 미각적 클레임을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죠? 랩은 썩고 핏물 빠지고 진공은 까매서 클레임 들어오고 맵 포장은 공기를 나르느라 물류비 폭탄 맞고 진짜 완벽한 포장은 없는 건가요? 이 답답한 딜레마를 타파하기 위해 포장 기술의 하이엔드 정점이라 불리는 솔루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스킨 포장, VSP입니다. 스킨 포장이요? 스킨이면 피부처럼 감싼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딱딱한 하단 트레이 위에 고기를 올리고 그 위에 열을 가한 특수 투명 필름을 덮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완전 진공 상태로 빨아들이면 필름이 고기의 모든 굴곡을 따라서 1mm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밀착되죠. 와, 굴곡을 따라서요? 네, 마치 고기에 투명한 피부를 하나 더 입혀놓은 것처럼요. 오, 산소를 0%로 완전히 차단했으니까 산패나 부패 문제는 진짜 완벽하게 막아주겠네요. 더 위대한 점은 물리적인 지지력에 있습니다. 랩처럼 헐거운 게 아니라 튼튼한 특수 필름이 고기의 근육 조직 전체를 단단하게 압박하며 지지해주거든요. 단단하게 압박한다고요? 덕분에 고기 내부의 육즙, 즉 드립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유통업자가 매입한 무게 100%가 단 1g의 오차도 없이 소비자 식탁 위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이른바 수율 보존의 기적이죠. 아, 여기서 오늘 배운 개념들이 하나로 확 연결되네요. 아까 영도 근처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세포가 발버둥 치며 감칠맛을 만들어냈던 빙온 숙성 버크셔 K 기억나시죠? 네, 부가가치가 폭발하는 시간이었죠. 만약 포장이 헐거워서 그 귀한 감칠맛, 육즙이 다 새어나와 버리면 진짜 숙성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킨 포장이 극강의 풍미를 단 1%의 유실도 없이 완벽하게 가두는 초강력 금고 역할을 하는 거군요. 완벽한 연결입니다. 100g에 2,500원 하던 고기를 5,000원 이상의 초프리미엄 가격표를 달고도 날개 돋친 듯 팔리게 만드는 마법. 그게 바로 이 1mm의 스킨 포장 필름이 해내는 일입니다. 진짜 마법이네요. 게다가 B2B 시장에서 아까 껍질이 생명이라고 했던 시우육, 원육을 납품할 때도요. 스킨 포장은 운송 중에 그 소중한 껍질이 외부 충격에 상하거나 마르는 걸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와, 포장이 단순히 상하지 않게 덮어두는 뚜껑이 아니었군요. 식당의 조리 로스까지 막아주고 프리미엄 가치를 지켜내는 아주 단단한 재무적 금고였어요. 결론적으로 고기의 온도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유통의 마진을 지배할 수 없다는 명제는 결국 이 완벽한 포장 기술 없이는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고기의 유통 과정이 사실은 시간이라는 시한폭탄을 부가가치의 자산으로 뒤바꾸는 치밀한 회전 설계, 그리고 그 모든 가치를 수호하는 포장 기술의 치열한 앙상블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통제 시스템은 단순히 비용 몇 푼을 줄이는 방어막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과 마진을 폭발시키는 거대한 무기였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부패라는 섭리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초조하게 시계를 보는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온도와 생화학적 원리를 완벽히 통제하고 미리 완벽한 출구의 판을 짜놓은 나침반을 쥔 설계자가 될 것인가. 이 거대한 산업의 승패는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복잡한 고기 유통 생태계의 이야기가 그저 정육점 사장님들만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회전 설계의 개념을 당신의 비즈니스 혹은 당신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 기술, 인맥이라는 자산을 매입하며 살아갑니다. 무형의 자산들이죠.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얻기 전에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명확한 출구를 먼저 설계해 두셨나요? 아니면 언젠간 쓰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머릿속 깊은 냉동창고에 그저 쑤셔놓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명확한 목적과 출구가 결여된 채 창고에 쌓인 지식은요, 해동될 때 가치 있는 수분을 다 쏟아내고 질겨져 버리는 냉동육처럼 실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과 지식은 지금 어떤 온도로 통제되며 어떤 출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시계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침반을 쥔 설계자입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칩니다.